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한 6년 전쯤에 이 코너에서 욜로족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욜로족은 자취를 감추고 네. 대신 요노족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노족? 노족. 예, 예. 그럼 무슨 뜻이죠? 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욜로족과 요노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욜로족이란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금을 즐기자. 그렇죠. 현재를 즐기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욜로족이 새로운 인간형이다 이러면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욜로족의 시대는 저물고 요노족 시대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노족은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라는 뜻의 You only need on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줄이는 실용적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있어서 보자면 욜로족과는 정반대 위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를 두고 예. 욜로족은 사라지고 네. 정반대 스타일인 요노족이 등장한 거죠. 왜 이런 변화가 나온 예. 걸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세대 교체의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욜로는 저물고 요노라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등장했을 가능성인데요. 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변화의 주기가 너무 짧아요. 우리가 세대 이러면 한 30년 정도 차이를 얘기하는데 불과 한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욜로족에서 요노족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존의 욜로족이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네. 그 자리를 젊은 요노족이 차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욜로족이었던 사람이 네. 어떤 요인 때문에 요노족으로 변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왜 사람의 본성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학계의 통설이긴 한데요. 네. 왜 갑자기 욜로족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소비 습관을 180도로 바꾸어서 요노족으로 변신한 걸까요? 망해서. 욜로를 하다가 망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예.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네. 욜로족이 요노족으로 변신한 핵심 원인은 뭐냐? 소비할 돈이 떨어졌기 그러니까. 때문입니다. 그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적 여건 달라져도 한 번 만들어진 소비 습관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개개인이 처한 삶의 조건이 당사자의 소비 습관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개개인의 가진 의식,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예컨대 자린고비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갑 잘 열지 않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바로 의식이 삶을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소 자린고비의 성격이 좀처럼 지출을 하지 않는 행동으로 표출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네.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실제 현실은 그와 반대로 펼쳐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삶이 먼저고 의식이 나중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 각자 처한 삶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의식이 결정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예컨대 자기 월급으로는 한 달 생활조차 빠듯한 사람이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식사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예. 이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굳이 한 끼 식사에 그만한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복권 1등에 당첨되어 큰 돈이 생기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가끔은 비용 생각하지 않고 고급 식당에서 폼나는 식사도 해야 인간답게 사는 거다라고
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 경우가 삶이 의식을 규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말은 돼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이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마르크스의 논리를 대입하면 네. 욜로족이 갑자기 요노족으로 변신한 것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뭐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흥청망청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욜로족이 지고 요노족이 뜨는 요즘 현상은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경기 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갑을 여는 요노족이 생겨났다라고 진단하는 게 그 대부분입니다. 네. 말하자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소비 습관이 달라진 게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져서 소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이제 안 좋아져서 이제 요노족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욜로족보다는 요노족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욜로족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는 너무 흥청망청 쓴다, 과소비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요노족의 소비는 합리적 소비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이건 뭐 당연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 보자면 네. 요노족의 소비가 합리적 소비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죠? 네. 흔히 이제 우리가 합리적 소비라고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소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에도 있듯이 최소 소비와 최대 만족을 동시에 추구해야 비로소 합리적 소비에 해당하죠. 근데 이제 요노족의 소비는 우선 최소 비용을 고려하는 것 이건 맞아요. 하지만 최대 만족을 고려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요노족의 소비는 합리적 소비라기보다는 최소 소비 즉 자린고비형 소비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웬만해서는 지갑을 열지 않는 요노족을 당사자는 모르겠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헝거리 정신의 소유자처럼 보일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좀 야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궁상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헝거리 정신과 궁상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궁상은 떠는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야 이게. 맞습니다. 그죠? 예. 마침 철학자 이진경 선생이 삶을 위한 철학 수업에서 이 둘을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궁상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궁상을 떠는 것은 대타적으로 이건 타인을 향했습니다. 대타적으로 남들 앞에서 없는 티를 내는 것이고 대자적으로는 궁핍 앞에서 사고와 행동이 위축되거나 빈약해지는 것이다. 궁상은 궁핍에 짓눌려 찌든 삶이고 남들에 대해서는 궁핍을 드러내 동정을 구하거나 인색함을 변명하려는 태도다. 그러니까 궁상은 가난과 궁핍함에 짓눌려서 스스로 위축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없는 티를 내면서 동정을 구하거나 인색하게 구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친구들을 만나면 매번 나 돈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친구들이 대신 계산해 줄 걸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궁핍함이 본인의 삶과 인간관계를 짓누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거 안 맞나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싫거든요. 그죠. 없는 거 알아. 예, 그죠. 근데 왜 그걸 티를 내냐고. 그건 맞습니다. 아닌 것 같고. 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헝그리 정신은요? 예, 헝거리 정신은 가난하다는 면에서는 궁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난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헝거리 정신에 대한 이진경 선생의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헝거리 정신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삶을 위해 능동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가난 앞에 당당하다. 당당하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도 않지만 있는 것 이하로 궁핍을 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헝거리 정신의 소유자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 당사자의 사고나 행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런 유형은 타인을 향해서도 솔직하죠.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의 소유자는 가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남들에게 자기의 가난을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난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의 소유자는 이래요. 자기보다 잘 버는 친구 만나잖아요. 네. 그럼 기꺼이 얻어먹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보다 못 버는 친구에게는 쿨하게 한턱 쏠 줄도 압니다. 이렇던 헝그리 정신의 소유자는 가난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가난이나 궁핍함이 본인의 삶과 대인관계를 위축시키고 있으면 이건 궁상을 뜨는 것에 가깝고요. 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헝그리 정신의 소유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서 요노족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에 그 인기를 끈다는 요노족은 헝그리예요, 궁상이에요? 그죠? 그건 정해진 게 없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만약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대인관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친구들이 잘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궁상에 가깝습니다. 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유지한 채 자기가 원하는 삶을 기획하고 있다면 그 상태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궁상을 뜨는 욜로족은 현재 모습도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요노족? 예, 네. 요노족은. 예. 하지만 미래 전망 또한 밝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럼요. 왜냐하면 네. 현재 궁핍함이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헝그리 정신을 소유한 요노족이라면 현재 삶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모습은 훨씬 기대할 만하죠.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펼치기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고 극복해 나가는 중이죠. 결국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요노족이 되는 건 불가피하고 또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더 바란다면 그 상태를 궁상이 아니라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현실과 당당하게 맞서고 또 차근차근 미래를 기획해서 펼쳐나가는 사람이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내 삶을 내 삶답게 살아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맥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